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외곽의 낡은 공원을 감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스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인적 드문 이곳은 언제나 그랬듯 고요했지만 오늘 밤만큼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지우는 낡은 경찰 제복을 입은 채 묵묵히 순찰을 돌았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한때 촉망받던 K9 특수부대 장교였다. 날카로운 직감과 뛰어난 판단력으로 수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하며 범죄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충직한 파트너 라이언이 있었다. 라이언은 그가 직접 훈련시킨 점원 셰퍼드로 지우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한 임무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한 경찰견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는 영혼의 동반자와도 같았다. 하지만 3년 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마약 조직 소탕 작전 중 그의 어린 여동생 지아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라이언은 지아와 함께 작전에 나섰지만 지아의 죽음 이후 광기에 사로잡힌 듯 날뛰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결국 라이언은 안락사 처분을 받았다. 지우는 지아의 죽음과 라이언의 변화, 그리고 작전 실패의 모든 책임을 떠안고 경찰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하고 밤늦도록 공원 순찰을 돌며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다. 그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원 구석구석을 헤맸다. 낡은 아파트는 먼지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라이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라이언은 늠름하고 용맹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라이언은 광기에 사로잡힌 무섭고 잔인한 짐승이었다. 그는 라이언의 눈빛에서 읽었던 알 수 없는 공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라이언은 변했던 걸까? 왜 그날 그렇게 날뛰었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공원 깊숙한 곳을 순찰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 지후의 귀가 쫑긋 섰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가 나는 곳은 공원 한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였다. 나무 아래에는 어린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의식은 희미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화려했지만 몸에는 긁힌 상처가 가득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민서, 유명 정치인의 딸이었다. 그녀는 최근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다. 민서 씨, 지우는 민서에게 다가갔다. 민서의 몸은 차가웠다. 그는 쇠사슬을 끊으려 했지만 쇠사슬은 단단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컹컹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가까워졌다. 지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녀석들의 소리였다. K9 특수 훈련을 받은 점원 셰퍼드들. 공원 저 멀리서 2마리의 거대한 점원 셰퍼드가 나타났다. 녀석들은 늠름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케인젠 경찰견들이었다. 녀석들의 이름은 스톰과 블레이즈. 스톰은 용맹하고 대담했으며 블레이즈는 침착하고 영리했다. 그들은 지우를 보자마자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들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녀석들은 마치 위험해 가지마,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지우는 스톰과 블레이즈의 행동에 의아했다. 녀석들이 왜 민서를 향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까 그때 스톰의 목덜미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목걸이 안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신이 보였다. 뱀이 또아리를 튼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다. 지우는 그 문양을 한눈에 알아봤다. 3년 전 지아의 죽음 이후 라이언의 몸에서도 발견되었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그리고 그 문양은 지아의 유품에서도 발견되었던 알 수 없는 금속 조각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었다. 이럴 수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스톰과 블레이즈는 민서를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들은 민서의 몸을 물어뜯으려는 듯 이빨을 드러냈다. 지우는 민서를 보호하려 했지만 녀석들의 맹렬한 공격에 몸을 날렸다. 스톰은 지우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고 블레이즈는 그의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스톰, 블레이즈 멈춰. 왜 이러는 거야? 지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녀석들은 지우의 말을 듣지 않았다. 녀석들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녀석들은 마치 지후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라이언처럼 통제 불능 상태로 변해 있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녀석들의 맹렬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민서의 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서의 눈이 희미하게 뜨였다. 그녀는 스톰과 블레이즈를 바라봤다. 녀석들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지만 민서의 눈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서의 눈물은 스톰과 블레이즈의 눈빛을 변화시켰다. 녀석들의 눈빛은 광기 대신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스톰은 민서의 눈물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림을 멈췄다. 녀석은 민서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블레이즈도 스톰의 뒤를 따랐다. 녀석들은 지후를 공격하는 대신 민서의 몸에 있는 쇠사슬을 향해 낮은 낑낑거림을 내뱉었다. 녀석들은 마치 지후에게 이 쇠사슬이 문제야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후는 스톰과 블레이즈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녀석들이 자신을 공격했던 것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다. 녀석들은 민서의 쇠사슬에 있는 뱀 문양을 감지했던 것이다. 민서의 쇠사슬에도 희미하게 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후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 뱀 문양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서는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였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외곽의 낡은 공원을 감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스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인적 드문 이곳은 언제나 그랬듯 고요했지만 오늘 밤만큼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지우는 낡은 경찰 제복을 입은 채 묵묵히 순찰을 돌았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한때 촉망받던 K9 특수부대 장교였다. 날카로운 직감과 뛰어난 판단력으로 수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하며 범죄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충직한 파트너 라이언이 있었다. 라이언은 그가 직접 훈련시킨 점원 셰퍼드로 지우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한 임무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한 경찰견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는 영혼의 동반자와도 같았다. 하지만 3년 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마약 조직 소탕 작전 중
그의 어린 여동생 지아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라이언은 지아와 함께 작전에 나섰지만 지아의 죽음 이후 광기에 사로잡힌 듯 날뛰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결국 라이언은 안락사 처분을 받았다. 지우는 지아의 죽음과 라이언의 변화, 그리고 작전 실패의 모든 책임을 떠안고 경찰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하고 밤늦도록 공원 순찰을 돌며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다. 그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원 구석구석을 헤맸다. 낡은 아파트는 먼지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라이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라이언은 늠름하고 용맹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라이언은 광기에 사로잡힌 무섭고 잔인한 짐승이었다. 그는 라이언의 눈빛에서 읽었던 알 수 없는 공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라이언은 변했던 걸까? 왜 그날 그렇게 날뛰었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공원 깊숙한 곳을 순찰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 지후의 귀가 쫑긋 섰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가 나는 곳은 공원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였다. 나무 아래에는 어린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의식은 희미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화려했지만 몸에는 긁힌 상처가 가득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민서, 유명 정치인의 딸이었다. 그녀는 최근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다. 민서 씨 지우는 민서에게 다가갔다. 민서의 몸은 차가웠다. 그는 쇠사슬을 끊으려 했지만 쇠사슬은 단단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컹컹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가까워졌다. 지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녀석들의 소리였다. K9 특수훈련을 받은 점원 셰퍼드들. 공원 저 멀리서 두 마리의 거대한 점원 셰퍼드가 나타났다. 녀석들은 늠름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K9 경찰견들이었다. 녀석들의 이름은 스톰과 블레이즈. 스톰은 용맹하고 대담했으며 블레이즈는 침착하고 영리했다. 그들은 지우를 보자마자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들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녀석들은 마치 위험에 가지마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우는 스톰과 블레이즈의 행동에 의아했다. 녀석들이 왜 민서를 향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까? 그때 스톰의 목덜미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목걸이 안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신이 보였다. 뱀이 똬리를 튼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다. 지우는 그 문양을 한눈에 알아봤다. 3년 전 지아의 죽음 이후 라이언의 몸에서도 발견되었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그리고 그 문양은 지아의 유품에서도 발견되었던 알 수 없는 금속 조각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었다. 이럴 수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스톰과 블레이즈는 민서를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들은 민서의 몸을 물어뜯으려는 듯 이빨을 드러냈다. 지우는 민서를 보호하려 했지만 녀석들의 맹렬한 공격에 몸을 날렸다. 스톰은 지우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고 블레이즈는 그의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스톰 블레이즈, 멈춰 왜 이러는 거야? 지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녀석들은 지우의 말을 듣지 않았다.
녀석들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녀석들은 마치 지후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라이언처럼 통제 불능 상태로 변해 있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녀석들의 맹렬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민서의 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서의 눈이 희미하게 뜨였다. 그녀는 스톰과 블레이즈를 바라봤다. 녀석들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지만 민서의 눈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서의 눈물은 스톰과 블레이즈의 눈빛을 변화시켰다. 녀석들의 눈빛은 광기 대신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스톰은 민서의 눈물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림을 멈췄다. 녀석은 민서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블레이즈도 스톰의 뒤를 따랐다. 녀석들은 지우를 공격하는 대신 민서의 몸에 있는 쇠사슬을 향해 낮은 낑낑거림을 내뱉었다. 녀석들은 마치 지후에게 이 쇠사슬이 문제야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우는 스톰과 블레이즈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녀석들이 자신을 공격했던 것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다. 녀석들은 민서의 쇠사슬에 있는 뱀 문양을 감지했던 것이다. 민서의 쇠사슬에도 희미하게 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후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 뱀 문양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서는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였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외곽의 낡은 공원을 감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스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인적 드문 이곳은 언제나 그랬듯 고요했지만 오늘 밤만큼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지우는 낡은 경찰 제복을 입은 채 묵묵히 순찰을 돌았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한때 촉망받던 K9 특수부대 장교였다. 날카로운 직감과 뛰어난 판단력으로 수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하며 범죄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충직한 파트너 라이언이 있었다. 라이언은 그가 직접 훈련시킨 점원 셰퍼드로 지우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한 임무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한 경찰견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는 영혼의 동반자와도 같았다. 하지만 3년 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마약 조직 소탕 작전 중 그의 어린 여동생 지아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라이언은 지아와 함께 작전에 나섰지만 지아의 죽음 이후 광기에 사로잡힌 듯 날뛰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결국 라이언은 안락사 처분을 받았다. 지우는 지아의 죽음과 라이언의 변화, 그리고 작전 실패의 모든 책임을 떠안고 경찰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하고 밤늦도록 공원 순찰을 돌며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다. 그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원 구석구석을 헤맸다. 낡은 아파트는 먼지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라이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라이언은 늠름하고 용맹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라이언은 광기에 사로잡힌 무섭고 잔인한 짐승이었다. 그는 라이언의 눈빛에서 읽었던 알 수 없는 공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라이언은 변했던 걸까? 왜 그날 그렇게 날뛰었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공원 깊숙한 곳을 순찰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 지후의 귀가 쫑긋 섰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가 나는 곳은 공원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였다. 나무 아래에는 어린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의식은 희미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화려했지만 몸에는 긁힌 상처가 가득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민서, 유명 정치인의 딸이었다. 그녀는 최근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다. 민서 씨, 지훈은 민서에게 다가갔다. 민서의 몸은 차가웠다. 그는 쇠사슬을 끊으려 했지만 쇠사슬은 단단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컹컹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가까워졌다. 지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녀석들의 소리였다. K9 특수 훈련을 받은 점원 셰퍼드들. 공원 저 멀리서 2마리의 거대한 점원 셰퍼드가 나타났다. 녀석들은 늠름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케인제언 경찰견들이었다. 녀석들의 이름은 스톰과 블레이즈. 스톰은 용맹하고 대담했으며 블레이즈는 침착하고 영리했다. 그들은 지우를 보자마자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들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녀석들은 마치 위험에 가지마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지우는 스톰과 블레이즈의 행동에 의아했다. 녀석들이 왜 민서를 향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까? 그때 스톰의 목덜미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목걸이 안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신이 보였다. 뱀이 뙬리를 튼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다. 지우는 그 문양을 한눈에 알아봤다. 3년 전 지아의 죽음 이후 라이언의 몸에서도 발견되었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그리고 그 문양은 지아의 유품에서도 발견되었던 알 수 없는 금속 조각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었다. 이럴 수가. 지후의 목소리가 떨렸다. 스톰과 블레이즈는 민서를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들은 민서의 몸을 물어뜯으려는 듯 이빨을 드러냈다. 지우는 민서를 보호하려 했지만 녀석들의 맹렬한 공격에 몸을 날렸다. 스톰은 지우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고 블레이즈는 그의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스톰, 블레이즈 멈춰. 왜 이러는 거야? 지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녀석들은 지우의 말을 듣지 않았다. 녀석들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녀석들은 마치 지후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라이언처럼 통제 불능 상태로 변해 있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녀석들의 맹렬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민서의 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서의 눈이 희미하게 뜨였다. 그녀는 스톰과 블레이즈를 바라봤다. 녀석들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지만 민서의 눈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서의 눈물은 스톰과 블레이즈의 눈빛을 변화시켰다. 녀석들의 눈빛은 광기 대신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스톰은 민서의 눈물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림을 멈췄다. 녀석은 민서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블레이즈도 스톰의 뒤를 따랐다. 녀석들은 지우를 공격하는 대신 민서의 몸에 있는 쇠사슬을 향해 낮은 낑낑거림을 내뱉었다. 녀석들은 마치 지후에게 이 쇠사슬이 문제야 하하래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지우는 스톰과 블레이즈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녀석들이 자신을 공격했던 것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다. 녀석들은 민서의 쇠사슬에 있는 뱀 문양을 감지했던 것이다. 민서의 쇠사슬에도 희미하게 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후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 뱀 문양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서는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였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강현의 비열한 웃음과 무장한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지우를 짓눌렀다.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아의 죽음, 라이언의 고통, 그리고 민서의 창백한 얼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스톰과 블레이즈는 지후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이강현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들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블랙 코브럼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이강현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고 민서가 쓰러져 있는 유리관을 향해 다가갔다. 지우는 충격에 빠졌다. 민서가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이강현은 민서를 이용해 블랙 코브라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스톰과 블레이즈는 민서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들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이강현은 주사기를 들어 민서에게 약물을 주입하려 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이강현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강현의 힘은 예상외로 강했다. 광기에 휩싸인 그의 눈은 더욱 붉게 빛났다. 그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후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그림자 같은 남자였다. 감히 나의 실험을 방해하려 해. 이 미물 따위가. 이강현이 소리쳤다. 이강현은 지후의 목을 움켜쥐었다. 지우는 숨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아와 라이언 그리고 민서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스톰의 목걸이에 달린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스톰이 이강현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이강현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이강현은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 했다. 블레이즈는 민서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블레이즈의 목걸이에 달린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블레이즈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 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민서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민서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스톰과 블레이즈는 민서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들의 눈빛은 민서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이강현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블랙코브라, 나의 꿈이. 그 순간 김민수 경위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민수 경위는
지후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이강현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이강현은 자신이 블랙코브라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블랙코브라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세상 지배를 꿈꿨다고 실토했다. 그는 민서를 납치하여 그녀의 특별한 유전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스톰과 블레이즈를 이용하여 그들의 비밀을 지키려 했음을 털어놓았다. 블랙코브라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우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지우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민서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민서의 부모는 지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스톰과 블레이즈의 희생과 지아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스톰과 블레이즈,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지아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스톰과 블레이즈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녀석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강현의 비열한 웃음과 무장한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지후를 짓눌렀다. 하지만 지후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아의 죽음, 라이언의 고통, 그리고 민서의 창백한 얼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스톰과 블레이즈는 지후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이강현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들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지우는 스톰의 목걸이에 달린 펜던트를 꽉 움켜쥐고 이강현을 향해 달려들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이강현은 지후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총을 빼들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지우는 스톰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 총알을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이강현은 지후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지후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지후는 스톰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강현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하게 웃으며 실험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작고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김민서 지후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3년 전 실종된 바로 그 아이였다. 그녀는 유명 정치인의 딸이었다.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블랙 코브라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이강현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지우는 충격에 빠졌다. 민서가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이강현은 민서를 이용해 블랙 코브라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스톰과 블레이즈는 민서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들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이강현은
유리관을 향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유리관 안에 액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잠들어 있던 민서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민서의 눈동자는 붉게 빛나고 있었다. 안 돼. 저 아이를 깨우면 안 됩니다. 지우가 절규했다. 저 아이는 아직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깨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지우는 이강현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강현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에너지가 지우를 덮쳤다. 지우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이강현은 지우를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놈의 여동생처럼 여기서 죽어라. 이강현은 지우의 목을 움켜쥐었다. 지우는 숨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아와 라이언, 그리고 민서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스톰의 목걸이에 달린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스톰이 이강현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이강현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이강현은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블레이즈는 민서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블레이즈의 목걸이에 달린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블레이즈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꽝!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 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민서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민서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스톰과 블레이즈는 민서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들의 눈빛은 민서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이강현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블랙 코브라, 나의 꿈이... 그 순간 김민수 경위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민수 경위는 지후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이강현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이강현은 자신이 블랙 코브라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블랙 코브라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세상 지배를 꿈꿨다고 실토했다. 그는 민서를 납치하여 그녀의 특별한 유전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스톰과 블레이즈를 이용하여 그들의 비밀을 지키려 했음을 털어놓았다. 블랙 코브라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우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지우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민서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민서의 부모는 지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스톰과 블레이즈의 희생과 지아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스톰과 블레이즈,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지아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스톰과 블레이즈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녀석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지하 실험실에서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이강현과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김민서를 비롯한 아이들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블랙코브라 조직의 블랙코브라 프로젝트라는 잔혹한 실체가 만천에 드러났고 세상은 그들의 악행에 경악했다. 한지우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라이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묵직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블랙코브라 조직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을까? 언론은 연일 지후에 용감한 활약과 스톰, 블레이즈의 헌신적인 희생을 보도했다. 지후는 정의의 수호자로, 스톰과 블레이즈는 영웅견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구출된 아이들은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우는 그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이강현이 체포되었지만 그가 블랙코브라 조직의 최고 수뇌부는 아니라는 것을, 그의 배후에는 더욱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을 터였다. 스톰과 블레이즈가 마지막으로 물어뜯었던 이강현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 그것은 블랙코브라 조직의 표식이었지만 그 문양은 마치 계급을 나타내는 듯 미묘하게 달랐다. 지우는 블랙코브라의 진짜 두목을 찾아내고 그들의 모든 악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민수 경위는 지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이강현의 자백과 압수된 증거들을 분석하며 블랙코브라 조직의 실체를 파헤쳤다. 그들은 블랙코브라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며 각국의 고위층 인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그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함께 비밀스러운 연구시설과 무장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블랙코브라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다. 그들은 김민수 경위와 지우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수사를 방해했다. 지우는 스톰의 펜던트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라이언의 영혼이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키는 듯 했다. 며칠 밤낮 없이 조사한 끝에 그들은 블랙코브라 조직의 진짜 두목이 그림자 회장 아차카타나이라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림자 회장은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이자 거대 기업의 총수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상은 블랙코브라 조직의 창시자이자 모든 음모의 배후였다. 그는 뱀의 눈물을 이용해 영생을 얻고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 그의 팔에는 가장 크고 화려한 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그림자 회장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분노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죽음, 라이언의 희생, 민서의 고통,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희생,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 바로 그림자 회장이었다. 그는 그를 잡고 블랙코브라 조직의 모든 악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민수 경위는 그림자 회장의 체포를 위해 경찰 특공대와 함께 작전을 계획했다. 그림자 회장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자신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비밀 거점을 두고 있었다. 빌딩은 삼엄한 경비 시스템과 첨단 방어 시설로 보호되고 있었고 침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날 밤 지우와 김민수 경위 그리고 경찰 특공대는 그림자 회장의 비밀 거점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빌딩은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지우는 스톰의 펜던트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라이언의 영혼이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듯했다. 경찰 특공대가 빌딩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그림자 회장은 이미 그들의 침입을 감지하고 있었다. 빌딩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장한 경호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다. 지우는 라이언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그림자 회장의 거점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그림자 회장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집무실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음산한 기운은 지후의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집무실 중앙에는 거대한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그림자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팔에는 가장 크고 화려한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냉혹하고 잔혹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림자 회장이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광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림자 회장의 힘은 예상외로 강했다. 그는 블랙코브라 조직의 창시자이자 뱀의 눈물을 이용해 초월적인 능력을 얻은 존재였다. 그림자 회장은 지후에게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지우는 고전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의 공격은 강력했다. 지우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 라이언의 희생,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고통이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스톰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몸을 감싸는 듯했다. 그녀의 눈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자 회장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림자 회장은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이럴 수가 나의 힘이... 그때 김민수 경위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집무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민수 경위는 그림자 회장의 비열한 웃음소리를 듣자마자 그림자 회장의 진정한 정체를 직감했다. 경찰 특공대는 그림자 회장과 그의 마지막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림자 회장은 자신이 블랙코브라 조직의 창시자임을 자백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모든 야욕을 실토했다. 블랙코브라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우는 구출된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지우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지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라이언의 희생과 지아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스톰과 블레이즈,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지아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라이언이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라이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블랙코브라 조직의 모든 잔당들이 체포되고 블랙코브라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오랜 혼란과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언론은 연일 정의의 승리를 보도했고 한지우는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라이언과 지아,
그리고 구출된 아이들의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우는 경찰직에 복직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스톰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라이언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라이언의 힘은 그에게 민첩한 움직임,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민수 경위는 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블랙코브라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지우는 직감했다. 블랙코브라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블랙코브라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우와 김민수 경위는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지우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스톰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블랙코브라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지후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스톰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지우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블랙코브라 조직의 잔당들이 블랙코브라 프로젝트 가르첸을 제기하고 있는 곳이었다. 지우와 김민수 경위는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지우와 김민수 경위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블랙코브라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 처만시잔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지우는 스톰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지우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지우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지우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사는 지우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지우는 라이언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김민수 경위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김민수 경위는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라이언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김민수 경위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지우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사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김민수 경위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사는 자신이 블랙 코브라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블랙 코브라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블랙 코브라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블랙 코브라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지우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지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라이언의 희생과 지아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스톰과 블레이즈,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지아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라이언이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라이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